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내가 과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상담을 제가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 6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6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파산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급불능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통틀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향후에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지 않으셔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빚을 앞으로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된다. 이 지급불능 상태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요건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이제 신청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개인 파산을 상담하실 때 내가 파산이 가능한가요? 질문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법무사님, 제가 다른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이미 받아봤는데요. 제가 올해 50인데 나이가 어려서 파산 신청은 힘들다고 합니다. 적어도 60살은 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세요. 다른 요건은 구체적으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일단 나이만 듣고 당신은 너무 젊어서 파산이 안 된다, 이렇게 상담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사실은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게 내가 다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시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실 텐데, 이렇게 좀 엉뚱한 답변을 주시면 안 되겠죠. 물론 파산 신청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나이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나이가 젊으셔도 경제활동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시다든가 큰 질병이 있으셔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최저 생활비보다도 소득이 적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분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부양가족은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20대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30대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파산 신청 연령대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참조해서 보시면 20대에도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받는 분들이 계시고 30대에도 많은 분들이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가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20, 30대라고 해서 젊다고 해서 파산이 신청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무사님, 제가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우리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개인 파산 제도가 있고 개인 회생 제도가 있죠. 이 2가지 제도를 구별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이에요. 이 소득의 기준점으로 정해놓은 것이 법원에서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는 110만원 정도 되고 2인 가구는 18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있고 정규 직장을 다니더라도 우리 가족의 부양가족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 소득이 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 신청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소득이 크게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양가족 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는 파산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도 정규 직장을 다니고 계셔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산 신청을 상담 주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세 번째는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파산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을 같이 알아보시던데 개인회생을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알아보시면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다, 재산이 있어도 그 이상만 변제하면은 재산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니까 반대로 파산은 그러면은 재산이 있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파산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 재단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 관제인이 그 재산을 청산해서 환가를 한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주고 나서 면책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청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거죠. 내가 부동산이 있어도 되고 자동차가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다 배당을 해준 다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면제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금지 재산이라든가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재산은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재산만큼은 지키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파산 신청을 고민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네 번째, 제가 도박, 낭비, 주식 투자,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 이런 것들을 했어요, 법무사님. 그래도 파산 면책이 가능한가요? 이게 뭐 우리가 개인회생과 파산을 구별하는 가장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파산에는 과대한 도박, 낭비, 그리고 사행성 행위로 재산을 크게 감소시켰거나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이런 행위를 하셨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파산에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박이라든가 낭비라든가 과다한 사행성 행위, 과다한 주식 투자라든가 비트코인 투자, 해외 선물 옵션 투자 이런 것들 하셨다가 실패를 보신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되느냐?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과다한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담당하시는 파산 관제인 판사님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실 수는 있겠죠. 어느 경우에 과다하다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요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시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재량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가 좀 과다하더라도 일부 그 부분에 지출된 돈을 환수를 하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면책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셨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산으로 진행하셨다가 전부 면책을 못 받고 재량 면책을 받으시게 되더라도 돈을 내고 면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내셔야 되거든요. 개인회생은 3년 아니면 5년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분납해서 내실 수 있지만 파산해서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관제인께서 기간을 정해주시지만 보통 3개월 안에 길어도 6개월 안에 그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을 납부를 해야만 면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을 상담하실 때 가장 물어보시는 다섯 번째, 배우자 재산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채무자 본인께서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분이 재산이 있거나 배우자분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셔서 소득이 많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배우자 소득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가 내 생각에는 소득이 상당히 많다 이래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인데요.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도 당연히 파산 신청은 가능을 하십니다. 아까 4명이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우자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배우자 재산이더라도 법원에서 실무상으로는 통상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신청하시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잡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법원에 내놓고 청산이 돼서 환가가 되어서 채권자한테 배당이 되어야지 면책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배우자한테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법원에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고 면책을 받아야 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이 크게 있으시다고 하면
사실상은 뭐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받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파산을 상담 주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6번째, 법무사님 제가 예전에 파산 면책을 한번 이미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해서 제가 옛날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입니다. 개인 파산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이거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2번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주시는 경우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법률 규정을 보면 개인 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서 면책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시면 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너무 자주자주 면책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지는 말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시는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생긴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난 16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개인 파산을 물어보실 때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신청 자격과 관련된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도 기각 사유가 존재하고 또 개인 파산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주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최종적으로 내가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을 했을 때 면책은 가능한지 이걸 또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청하신 내용들을 나한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김영용 법무사에게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 neuro.co.kr에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김영용 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을 직접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하시고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담하면서 제가 질문 받는 내용들 그리고 홈페이지나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잘 준비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